자, 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 해병대 군함 등 추가로 증파를 했어요. 이제 하르그 섬 점령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하르그 섬이에요. 그 전에 이제 미국이 하르그 섬에 중요 군사 시설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현재 여기는 이제 원유 생산 시설이 있죠. 전체 이란 원유 생산량의 90%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 이란의 젖줄이자 이란의 보석으로 불리는 하르그 섬인데, 우선 중요 거점을 장악을 하려면 이제 해병대가 들어와야 되죠. 해병대가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그러면 이란은 여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면 배 타고 들어오거나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낙하산으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란 본토에서 미사일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긴 자기 원유 생산 시설이죠. 공격하기 힘들고 포사격도 거리가 있어서 좀 먼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면 협상력이 생기잖아요. 협상력.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미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보면은 거의 미사일 재고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드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를까지 가져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산인데 한국에서 빼갔다는 건 굉장히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여길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점령을 하고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협상이죠. 협상. 이란도 중동 6개국에 있는 원유 저장 시설을 좀 공격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파괴시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란이 현재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중동 산유 6개국의 원유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파괴한다, 완전히 가루로 만든다, 그러면 이란 자체는 꿈도 희망도 없어요. 자, 중동 6개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추세를 계속 봐야죠. 추세를 보고,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유 가격은 110달러 정도에서 이미 주가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움직일 겁니다.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SK 오션 플랜트, 이 종목은 당연히 카타르 LNG 시설을 폭격하면서 생산 시설을 좀 공격을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S&T 에너지도 상한가 갔고,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상승을 했고, 성광밴드 마찬가지 이런 종목이 움직였고, 그 외로 이제 특징주들은 DL-ENC, DL 뭐 이런 종목 건설주들이 움직였고, 대우건설, GS건설, 건설주가 움직이니까 성신량의 시멘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진엔텍, 그리고 수산인더스트리, 한전기술, G2파워, 보성파워텍, 아무래도 이제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유가의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원전 쪽들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는 음봉 2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기술적 상으로는 물론 시황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고 기술적 분석에서 보는 게 다른데, 2개는 이제 같이 보기도 합니다. 거의 같이 보는 게 정확하죠. 현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횡보하고 눌림목 줬던 구간을 돌파했던 것은 호재에 의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호재를 깰 만한 악재가 나오지는 현재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지를 받는 구간이고, 그리고 재료상에 의한 분석도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 주는 모습이 계속 나왔고, 현대차, 기아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러면 자동차 할부 판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아,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악재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을 살짝 21선을 이탈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제 5분의 1 매수해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241선, 이평선을 계속 지지받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5분의 1 매수한 건 어떻게 하겠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져도 홀딩이죠. 그럼 어디서 불타기를 해? 불타기는 다시 올라왔을 때 하는 겁니다. 물타기도 다시 올라왔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구간은 241선 위에 그리고 121선 부근을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구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 구간은 다시 추매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매수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전저점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지받는 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롯데지주. 롯데지주는 현재 PBR이 0.41. 그 외인도 조금 사고 기관도 조금 샀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하다 떨어지긴 했지만 이 구간은 PBR이 0.6 정도 되는 구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런 구간은 잘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BR이 0.41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되고 그리고 이제 PBR 0.4 정도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 자, 한솔제지도 보면은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떨어졌던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었고, 외는 뭐 조금 뭐 이렇게 사고 있지만 기관도 그렇고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수급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등 줄 수 있는 구간인가 아닌가 해서 관심 종목을 가졌고, 지난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횡보하고 눌림목을 주고 파동이 나왔던 자잘한 파동이 나왔던 구간이죠. 자잘한 파동이 나왔던 구간은 에너지가 상당히 셉니다. 물리고 엉키고 설켰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저항이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려 내려오는 음봉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시황적으로 한번 봐야죠. 시황적으로 본다고 하면, 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크라 전쟁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드론 쪽에서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령 전쟁이 끝나고 해도 이 구간에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나프타 관련주예요.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국제 유가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봐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 펄어비스는 우리가 처음 관심 종목 가졌을 때가 바로 이 구간이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21선을 이탈할 때도 계속 피드백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요 날 보면 하한가가 가버렸네. 하한가가 가면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거래가 일단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는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다음날도 계속 지켜보는데 거래가 또 터졌어요. 더 많이 터졌어요. 근데 거래가 터진 걸 딱 보니까 얘는 이날 하한가 갔는데 이날은 10%밖에 안 터졌네요. 거래는 엄청 터지면서. 그럼 거래가 터지면서 10%밖에 안 빠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여기서 왜 이래? 여기서는 좀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저점 부근, 이런 부근에서는 좀 매수한 게 아닌가. 만약에 매수한 사람이 없이 그냥 거래가 안 터지고 떨어졌다고 하면은 얘는 여기까지 갔었어요. 쭉 가서 컴퓨터 모니터 밖에까지 갔어야 되는데,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왜 샀을까? 펄어비스를 좀 보니까 게임에 대한 뭐 커다란 악재는 없어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작감. 조작감이 너무 어려워. 너무 난해. 이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리고 약간 지루함?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그래픽이나 그리고 그 광활한 그 방대함, 넓은 세상,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재밌는 구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이런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 문제라서 망게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망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개선 여지가 있으면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구간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거래가 줄기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살짝 반등 주는 모습이 나오면 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리뷰가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 애들이 리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그때 흐름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의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걔네들이 떠드는 거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락달락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HK 이노인 매도 금지 구간에선 잘 반등을 하고 올라왔고, LS 머티리얼즈도 뭐 엄청나게 상승했고, 삼성 SDI는 너무 눌림목을 주고 횡보를 하네요. 이런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면 이거 좀 아픕니다. 이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시장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반등할 종목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떨어져도 짜증나고 종목 지우지 마시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BMT도 매도 금지 구간에서 반등 줬어요. 지난 영상에 또 보면 자, 이렇게 횡보하고 눌림목을 주고 엄청난 싸움질이 있었죠. 올라가려나 만에 하면서 싸움했던 구간을 다시 왔을 때는 자, 음봉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심 종목 놓고 분명히 밀려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올라왔네요. 매도 금지 구간 분명히 지정해 드렸죠. 그다음 현대모비스는 PBR 0.74. 그렇지만 현재 구간은 매도하기는 아까운 구간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제일 먼저 올라간다. OCI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가 뛰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요 종목들이 관심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 정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관심 종목 넣었을 때는 여기고, 이 구간에서는 매도 금지 구간이었고 잘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 흐름을 봐야죠. 이거 뭡니까? 자, 직전 고점은 돌파를 했는데 여기 또 저항이 또 하나 있어요. 저항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한번 밀릴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는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절반이라도 좀 정리하고 기다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죠. 타이거 일렉은 잘 올라왔고 21선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보는데 잘 올라왔고, 수산 인더스트리도 매도 금지 구간에서 반등 줬고, 그렇죠? 반등 줬고 아주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기도 21선 이탈하는데 잘 봐야 되는데 잘 올라갔고,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들도 이제 계속 봐야죠. 외인 기관이 아직 드라마틱하게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들도 후달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 건지, 그쵸?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비중을 줄여야 될 종목들은 많이는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클래시스는 자, 이 구간에서 한번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터지고 밀려 내려왔는데, 자, 블록들이 있었죠. 대규모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5,700억 정도에 되는 블록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블록들이 하면 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뚫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싼 가격에 블록들을 하고 이렇게 많이 팔아졌죠?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병이 딱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던진 겁니다. 그러면 5,700억에 대한 블록들을 여기서 했던 사람은 얘들은 바본가요? 아니죠. 자,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중요하죠. 자, 거래량이 어제 터졌습니까? 이후로 없어요. 던질 사람은 좀 많이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횡보하고 눌림목 주는 구간도 있겠지만 다시 이 구간을 타점으로 잡으려고 하면 어느 구간이 중요하냐면 241선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잖아요.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 다시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QNC, HPSP 뭐 잘 올라왔습니다.